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회귀 분석 중에서 이전에 다뤘던 회귀 모형과는 약간 좀 다른 회귀 모형을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이항 종속 변수 회귀 모형인데요. 지금까지 다뤘던 회귀 모형에서는 종속 변수, 즉 y 변수는 연속 변수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다루는 이 회귀 모형의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 혹은 1,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회귀 모형입니다. 이항 종속 변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1, 발생하지 않으면 0의 값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회귀 모형을 돌려야 되는가? 이때 이제 사용되는 회귀 모형이 회귀 함수가 로지스틱 회귀 함수라는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데이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y 변수는 행사 참석 여부가 되겠는데요. 행사에 참석하면 1, 참석하지 않으면 0 이렇게 해서 0 혹은 1 두 값 중에 하나의 값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행사 참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명 변수로 거리, 행사장까지의 거리가 1시간 이내인지 아니면 1시간을 넘어서는지 이것 역시도 이제 일종의 더미 변수죠. 이항 변수입니다. 1시간 이내 거리면 0, 1시간 넘어 거리면 1로 이제 표시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비는 1,000원 단위로 해서 표시되어 있는데요. 참가비가 2만원, 25,000원, 3만원 이런 형태로 해서 참가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와 참가비가 행사 참석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항 종속 변수 회귀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항 변수 y의 기대값이 뭘 의미하는지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혹은 1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0, 발생할 경우에는 1, 이렇게 이제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게 꼭 사건만이 아니고 어떤 두 종류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하나의 범주에 0, 다른 범주에 속하면 1 이런 형태로 줄 수가 있지요. 뭐가 됐든 두 가지 범주일 경우에 0과 1이라고 하는 값을 써서 y를 일단 그 수치와 y 변수 값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거의 기대값, 이항 변수 y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먼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y가 0일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값이라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이 취할 수 있는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 준 것들을 다 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확률을 가중치로 한 그러한 그 가중 평균과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0의 값을 취할 때 그게 나올 확률 y가 0일 확률 이렇게 곱해줬고요. 그 다음에 1의 값을 가질 확률 1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이렇게 다 더해주면 기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0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값이 뭐가 됐든 앞에 0을 곱했기 때문에 이거는 0으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남은 거는 바로 y가 1일 확률만 남게 됩니다. 결국은 위 식이 얘기해 주는 것은 이항 변수 y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y가 1의 값을 취할 확률, 뭐 사건일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낸다 하는 걸 우선 먼저 확인해 두겠습니다. 이항 변수 y의 기대값이 의미하는 바는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낸다. 이렇게 일단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회귀 모형을 회귀식을 어떤 회귀식을 써서 회귀 분석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선형 회귀 모형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항변수 y의 기대값, 이거는 y hat이 될 거고요. y hat이 기대값이 의미하는 바는 특정한 x 값이 주어진 상황에서 y가 1의 값을 가질 확률이라는 걸 앞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이 y hat은 우리가 이전에 썼던 회귀 모형처럼 이 등호 오른쪽에 이 독립변수들, 해당되는 독립변수들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선형 회귀 모형인데요. 선형 확률 모형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위 식에서는 독립변수 x의 값이 일정한 값들이 주어질 때 이항변수 y의 조건부 기대값, 즉 x가 특정한 값일 때 y가 1일 확률, 다른 얘기로 하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계수들이 의미하는 것은 x가 한 단위 변할 때, 특정한 x가 한 단위 변할 때에 이 계수가 의미하는 바는 x1이 한 단위 변할 때에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수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아주 뭐 간단하게 뭐 특별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선형 확률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형 확률 모형을 썼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우선은 확률 특성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걸 스캐터 플롯을 찍어 봤어요. 여기에 이제 관측치들이 어떤 값들은 0의 값을 갖고 어떤 값들은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0과 1의 값만 있는 거죠. 자, 분포가 여기에 아까 그 데이터셋에 나와 있던 각 그 개인들을 점을 이 XY 좌표상에 찍어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X와 Y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죠.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X값이 작으면 Y가 0일 확률이 더 높은 것 같고요. X값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Y가 1의 값을 가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스캐터 플롯이 보여주는 바를 관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선을 하나 그어라. 그것도 직선을 하나 그어라. 그렇다면 바로 이 선형 직선, 1차 함수로 표시될 수 있는 이런 직선을 이제 그어 주겠죠. 이런 직선을. 그리고 이게 이제 회귀식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측을 할 때는, 그러면 x가 이 값일 때 그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요, 회귀식과 만나는 점에서 바로 이 저점, 이게 이제 그 y hat 값이 되겠죠. 그러면 x가 이 조건일 때 이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뭐 이쯤 된다, 0.3쯤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근데 그것까지는 뭐 좋은데, 자, 여기를 벗어나는 x 값인 경우에 한번 볼까요? x 값이 이 값일 때에, 그렇다면 y 값은 얼마인가 했을 때는 결국은 이 값을 제시를 해줄 거예요. 1보다 넘어서는 값을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0과 1 사이의 값을 갖죠. 1을 넘어서는 확률이라는 건 없죠. 반대로 x가 이 값보다 작은 x 값일 때는 0보다 작은 확률 값을 예측치로 준단 말씀이에요. 이거 역시도 확률의 기본 법칙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형 확률 모형을 사용했을 때는 1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확률의 특성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거는 일반 선형 회귀 모형의 기본 가정 중에 하나가 등분산 가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 등분산 가정에 위배가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모형의 기본 가정부터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자, 기본 가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은 첫째, xi의 값을 가진 개체들의 오차의 기대값은 0이다 하는 그러한 그 기본 가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회귀 모형의 식이지요. 이게 회귀 모형의 식인데 이거의 이 기대값을 계산해라. y의 기대값을 계산해라. 그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 평균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의 기대값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expected value. 자, x가 특정한 x가 주어진 상태에서 y의 기대치, 기대값 이건데요. 이거는 이 앞부분, 이 x 부분은 이미 다 x는 결정된 정해진 값들이기 때문에 이 개수하고요. 이 부분은 확정된 부분입니다. 이 확률적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그대로 이 앞에 전체에다 expected value를 씌우더라도 이건 상수처럼 나오게 되고요. 뒤에 에러 텀이 이제 에러 텀이 같은 x 값 하에서도 이 오차들이 각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만 expected value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형 회귀 모형을 돌렸을 때에 특정한 이걸 이제 특정한 x가 주어져 있을 때에 y 값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그 같은 x 값을 가진 x 값이 같은 개체들만의 y 값의 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성립이 되려면 사실은 이게 0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0이 돼야 0이 되고 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 회귀식에서 봤던 그 회귀 함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y-로 바뀌는 거죠. y-은 바로 이 앞부분의 함수. 그래서 결국은 특정한 x 이 값들이 주어지면 그 값들이 정해진 그 조건 하에서 이 y 값이 어떤 값을 갖느냐 했을 때는 같은 x 값을 갖는 개체들만의 y 값들의 평균이다. 그래서 y-은 조건부 y 값의 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정이 바로 첫 번째 가정인 겁니다. 두 번째 가정은 x의 값에 상관없이 오차의 분산은 동일하다 하는 건데요. 이건 이 뒤에서 x가 1일 때 이 오차나 2일 때 오차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나 x가 3일 때 오차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모두 다 동일하다. 일정한 값으로 동일하다. 이게 이제 등분산 가정이라는 거예요. 등분산 가정. 세 번째는 특정한 x값을 가진 개체들의 오차는 정규분포를 그린다 하는 거예요. 이 정규분포를 그린다 하는 거 결국은 이 오차가 그 기대값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을 텐데 그 중심으로 흩어져서 이 정도의 앞에 가정 2에서 얘기했던 분산 정도 흩어진 정도를 갖고 이게 n이 normal distribution을 나타내요. normal distribution을 그린다 이 얘기입니다. 얘기는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x가 주어진 상태에서 y의 x가 특정한 정해진 상태에서 y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그린다. 이 얘기랑 동일한 겁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하나만 더 하고요. 서로 다른 관측치의 오차끼리는 서로 독립이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개인의 오차값하고 두 번째 개인의 오차값하고 뭐 세 번째 개인의 오차값 이런 것들이 각각 독립적이지 서로 연동돼서 코릴레이트 돼가지고 서로 같이 움직이거나 그렇진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 가정이거든요. 이러한 기본 가정이 충족될 때에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선형 회귀 모형의 해석들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이 가정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더 이 도식화해 보면 이 가시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요 그래프로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스캐터 플롯은 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그걸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회기선이 이 회기선이 이제 찾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이제 회기선이면 이 회기선 기준에서 x가 10일 때 x가 10일 때에 그 x가 10인 모든 개인들의 평균은 바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값이요. 그 다음에 x가 20인 개인들의 평균값은 이게 되는 거고요. 30인 경우의 개인들의 평균값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30일 때 y값의 평균, 20일 때 y값의 평균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30일 경우를 예를 들면 30일 경우에 이제 x가 30인 개인들 중에서 그 값들은 이 중앙값 중심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겠죠. 그 흩어진 만큼이 각 개인마다 여기서
거리가 편차 점수들이 있겠죠. 이 거리가 오차, 에러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차에 해당하는 건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만큼의 마이너스 에러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오차들이 있는데 이 오차들의 평균이 0이다 하는 얘기는 이 중앙값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분포돼 있다. 골고루 분포돼 있다. 이 얘기예요. 20인 경우도 마찬가지요. x가 20인 개인들의 중앙값은 이겁니다. 평균은. 그런데 이 주위로 골고루 흩어져 있어서 그 에러 값들이 전부 합하면 0이다. 전부 합해서 평균을 구하면 0이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등분산 가정은 뭐냐 하면, 자, x가 10일 때의 그 에러들의 분포도가 바로 이러한 정규분포 모양으로 여기 그려져 있죠. 20일 때의 에러들의 분포도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30일 때도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분산이 같다 하는 얘기는 이 정규분포로 표현되어 있는 이 정규분포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두 번째 가정입니다.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가정은 그게 정규분포의 모양이다 하는 게 세 번째 가정인 거고요. 네 번째 가정은 이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등분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x값이 어떤 값이냐에 상관없이 이 중앙값을 중심으로 해서 에러 값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동일하다. 이게 이제 등분산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선형 확률 모형의 경우에는 이 등분산 가정에 2배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선형 회기식입니다. 그러면 x가 이 정도 값일 때는 x가 이 값일 때는 기대값으로 이걸 예측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위치에 있는 그 에러는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정도가 에러가 되는 거죠. 그 실제 값은 y 값은 0인데 예측은 이 정도로 해줬으니까요. 반면에 x가 이 정도인 그 개인 있죠. 이 개인 같으면 여기에 이 정도가 예측치가 이거니까 이 정도가 에러 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위치에 따라서 x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에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등분산 가정 x 값이 얼마냐에 관계없이 에러 텀들이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하는 그 등분산 가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형 모형을 썼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쉽지만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 하는 걸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가 쓰는 게 로지스틱 회귀 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 로지스틱 회귀선은 뭐냐 하면 이런 모양의 선을 로지스틱 선이라고 그래요. 로지스틱 모양의 함수예요. 이게 로지스틱 모양의 함수. 이 함수식을 표현하면 바로 이러한 식이 함수식입니다. 이거는 exponential 지수 함수예요. 지수 함수. 이것도 1 플러스 exponential 이거죠. 그러니까 y 햇은 우리는 예전에는 선형 모형일 때는 이 부분만 있었죠. 오른쪽이. 그러나 이번에는 y 햇의 오른쪽이 지수 함수이면서 그게 분수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약간 좀 보기에는 낯설은 그러한 함수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 함수가 왜 이 함수가 쓰였는가 했을 때는 이 확률적인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이게 0이나 1을 넘어서면 안 되니까 0과 1을 넘어서지 않는 이러한 함수 모양을 그리고 있어서 이 함수 모양이 더 적합하겠구나, 이걸 우리가 봤던 그러한 삼포도에,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를 쓰는 거죠. 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쓸 때는 먼저는 로지스틱 회귀식을 로짓 회귀식으로 전환을 먼저 합니다. 로짓 회귀식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앞에 있는 로지스틱 회귀식을요. 이번에는 이쪽 오른쪽에 우리가 익숙한 이 부분이 오른쪽에 함수식의 오른쪽에 남도록 조정하는 게 이 로짓 회귀식인데요. 일단 로짓 회귀식으로 전환한 후에 그 다음에 로짓 회귀식에서 특정한 설명 변수의 값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서 사건 발생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귀 계수 있죠. 각각의 x에 붙어 있는 회귀 계수의 해석인데 이 해석하는 방법이 이 로지스틱 그 회귀 모형에서는 두 가지 해석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x가 사건 발생 확률의
미치는 한계 효과,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특별히 이게 리스크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다루는 쪽에서는 이 두 번째 해석법도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odds ratio라고 하는 승산비라고 이제 보통 그 번역을 합니다만은 odds ratio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건 이제 뭐가 odds ratio인지 하나하나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요, 인공지능 학습에서 범주가 두 개인 그 분류 알고리즘으로, 아주 기본적인 분류 알고리즘으로 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로지스틱 회귀식을 로짓 회귀식으로 먼저 전환을 하라고 했는데, 어떤 게 로짓 회귀식인지 한번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로지스틱 회귀식이고요. 이 로지스틱 회귀식에서 이 y-이 의미하는 바는 특정한 x 값이 주어져 있을 때 y가 1의 값을 가질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특정한 x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걸 의미한다고 했죠. 자, 이게 이제 로지스틱 회귀식인데요. 이 로지스틱 회귀식에 약간 이제 1- 로지스틱 회귀식 P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1-P는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것분의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것분의 이것. 그러면 분모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분모가 같이 날아갈 거고요. 그리고 엑스포넨셜 이것만 이제 오른쪽에 남게 되겠네요. 오른쪽에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 먼저 이 1-P, P가 사건이 발생할 확률, 다시 말하면 Y가 1일 확률이니까 1-P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겠죠. 다시 말하면 Y가 0의 값을 가질 확률이 되겠죠. 바로 이 비율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odds라고 합니다. odds. 이 로지스틱 회귀식을 다룰 때는 반드시 접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odds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고요. 이게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몇 배인가 하는 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odds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게 이제 이 오른쪽에 함수식의 이 부분만 남기려면 양쪽 식에 로그를 취해주면 이제 그 될 텐데, 그 전에 이 odds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 odds가 사건이 발생할 확률,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몇 배인가 그랬는데, 만약 이게 이 값이 1이라고 하면 그거는 뭔가요?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동일할 때 1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1일 때 계산을 해보면 P값을 계산해보면 P값은 0.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생할 확률이 0.5면 발생하지 않을 확률도 0.5가 돼서 odds는 1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동일할 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다시 얘기했듯이 이 양쪽에 로그를 취하면 오른쪽에 식이 바로 우리가 익숙한 이 함수식 있죠. 이 식이 나옵니다. 독립변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렇게 되면 여기에 odds에 로그를 붙였죠. 로그. 그리고 여기는 로그를 붙이면서 이 엑스포넨셜 이게 없어졌죠. 이게 자연 로그를 취한 거죠. 이걸 바로 로짓 회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독립변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익숙한 그러한 함수로 전환을 한 건데, 바로 이걸 로짓이라고 하거든요. 이 앞부분을. 그래서 이 로짓 회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봤던 전통적인 거는 y-이지만 이거는 오른쪽 식을 이렇게 만들어줌에 따라서 y- 대신에 로짓이 이쪽 y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게 이제 로짓 회귀식으로 일단 바꾼 겁니다. 로지스틱 회귀식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조건부 사건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조건부 사건 발생 확률이라고 하는 것, 특정한 x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y가 1의 값을 가질 확률을 얘기하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봤던 행사 참석 여부에
거리와 행사장까지의 거리와 참가 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시 말하면 거기에 따라서 참가 확률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걸 볼까요? 자, 행사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로 행사장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참가비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로짓 회귀식을 활용을 하게 되면, 로짓 회귀식은 독립변수가 두 개인 이러한 로짓 회귀식이 설정이 될 텐데요. 실제 이걸 이제 돌렸더니 여기에 이 로지스틱 회귀 함수를 패키지가 이걸 다 계산해서 이 개수들이 있죠. 이 개수들이 이제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개수들을 계산했는데 계산 결과가 이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자, 상수는 3.61, 그 다음에 x1의 회귀개수는 마이너스 1.70, x2의 회귀개수는 마이너스 0.18, 이렇게 이제 나온 경우를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자, 이 조건일 때 x1이 0, 다시 말하면 1시간 이내 거리이고 참가비가 2만 원일 때 참가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x1과 x2 값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짓은 0.01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역으로 우리가 오즈로 다시 계산을 하면 이번에는 엑스포넨셜로 이게 넘어가겠죠. 자연 로그가 다시 이쪽으로 엑스포넨셜 0.01, 이게 이제 지수에 올라오죠. 집수함수로 됩니다. 이건 이제 뭐 엑셀 같은 데서 계산해 달라고 하면 계산해 주거든요. 그게 1.01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1-P분의 P가 1.01이면 P 값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P가 0.502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조건일 때는 행사에 참가할 확률이 50.2%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다른 경우는 어떨까요? 참가비가 21,000원일 때, 이때는 같은 방식으로 절차로 계산을 하게 되면 참가할 확률이 좀 떨어졌죠. 0.457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거리가 그 참가비는 2만 원인데 거리가 1시간 넘어서는 거리일 때 1로 표시됐죠. 이때는 어떤가 하는 거를 계산했더니 이번에는 P가 0.155로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1시간 넘어서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부 사건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 x들, 독립변수들이 어떤 값일 때 그 조건 하에서 발생 확률이 어떤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조건부 사건 확률 발생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회귀 개수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회귀 개수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건 발생 확률의 변화량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방식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로지스틱 회귀식이 다 이 특정한 K 독립변수에 대해서 이 독립변수가 사건 발생 확률에 어떤 그 변화를 미치는가. 그러니까 이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하면 사건 발생 확률이 얼마나 변하는가 하는 걸 구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미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x에 대해서 로지스틱 함수를 미분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게 로지스틱 함수죠. 그러나 이제 이걸 미분을 하잖아요. 이 y 햇을 이 xk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요. 뭐 이거 도출하는 거는 뭐 여기서 실제 범위를 넘어섭니다만은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xk의 앞에 있는 개수가 여기 오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발생 확률, 특정한 조건에서 발생 확률, 그리고 1-b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x의 한 단위 변화에 따라서 y 햇이 얼마나 바뀌는가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한계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계 효과 이걸 보면 이 속에 P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P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확률일 때 거기서 한 단위 변화를 보고자 하느냐 이걸 그래서 이제 이 P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 한 단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할 때는 먼저 어떠한 피 값에서 한 단위 변화할 때 보기를 원하느냐 해서 그 피 값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걸 적용해 볼까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해 봤죠. 거리가 1시간 이내, 참가비가 2만 원일 때 행사에 참가할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참가 확률이 0.502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다시 말하면 이 조건에서 여기에서 하나를 변경했을 때 다시 말하면 참가비를 1,000원을 올려서 2만 1,000원으로 했을 때 한 단위 바꿨을 때 X2를 한 단위 바꿨을 때 그러면 행사 참가 확률에 미치는 한계 효과는 어떠한가 이걸 이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그 우리가 그 봤던 미분 있죠. 미분해서 얻은 식. 그 식에 그대로 값을 적용해 주면 되는데요. 바로 이 x2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0.18이기 때문에 이 개수가 이대로 왔고요. 그 다음에 참가할 확률과 참가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지금 참가할 확률 이 조건에서니까 참가할 확률 여기 넣고요. 그 다음에 1-p는 0.498이 되니까 이걸 곱해주면 마이너스 0.045가 나옵니다. 네, 마이너스 0.045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참가하는 확률이. 행사에 참가할 확률이 평균 0.045만큼 감소한다. 감소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1시간 이내 거리면서 2만 1,000원일 때는 그때 참가할 확률은 뭐냐 했을 때 원래 이 확률에서 이만큼 감소한다는 거니까 이만큼 빼주면은요 0.457이 되는 거네요. 0.457. 네, 바로 이거는 이게 2만 원일 때 이 확률 아닙니까? 이 확률에서 이걸 빼주니까 0.457 이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0.457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계산해 봤었죠. 계산해 봤었을 때 바로 이거 계산해 봤죠? 이것일 때 확률 계산한 것과 동일한 확률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귀 개수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할 때에 특정한 x 함수, x 독립변수 앞에 있는 회귀 개수 해석할 때에 그 x에 대해서 y 햇을 편미분한 다음에 그 편미분한 거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승산비 오지의 변화량에 초점을 맞춘 해석인데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바로 앞까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도 일상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형 분석하면 통계 패키지가 이와 관련된 결과물까지 내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회귀 개수를 그 해석할 때요. 승산비 오즈 레이시오에 맞춰서 해석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특정한 설명 변수가 XK가 A일 때 조금 전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참가비 같은 경우에 2만 원일 때 그때 로짓하고 이게 로짓이라고 그랬죠. 오지에다가 자연 로그 붙인 게 로짓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걸 한 단위 올렸을 때 A 플러스 1일 때 한 단위 올렸을 때 로짓 이거를 오즈 1이라고 표현하고요. 앞에 거를 로즈 제로라고 표현하면 이 두 그거를 비교하게 되면 이제 오즈 레이쇼와 이슈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거 BK 이 XK의 앞에 있는 회귀 개수만큼 변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곧 오즈 레이시오의 값이 바로 이 회귀개수 이거 엑스포넨셜 함수를 쓰게 되면 바로 이거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즈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XK가 A일 때 첫 번째 오즈 이게 분모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줬을 때 한 단위 변화를 줬을 때 오즈 1을 오즈 1이라고 했죠. 이 비율 그러니까 두 조건일 때 오즈의 비율을 오즈 레이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그 수학적으로 이걸 정리하면 결국은 그 오즈 레이쇼 값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회귀개수의 지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수함수가 나오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단위로 바꾸면 이 여기에서 나온 오즈 레이쇼에서 1을 빼주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로 바꾸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면 X의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오즈의 백분 변화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통계 패키지에서는 이 각각의 회귀개수에 딸린 독립변수 회귀개수에 딸린 오즈 레이시오와 오즈 레이시오의 신뢰 구간을 계산해서 보여주는데요. 만약 이 오즈 레이시오가 1보다 크면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즈가 증가한다는 걸 나타내고요. 이게 1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즈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더미 변수의 X1의 회귀개수가 마이너스 1.70이었어요. 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오즈 레이시오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사 참가비가 동일하다면 뭐 예를 들어 2만 원으로 픽스를 했다고 보십시다. 그렇다면 그 조건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X1이 0일 때 로짓에 비해서 X1이 1일 때 로짓, 그러니까 0일 때라 하는 거는 1시간 이내 거리일 때 로짓, 그 다음에 1시간 넘어설 때 로짓이 이것만큼 작다 하는 의미죠. 마이너스니까 이것만큼 작다 하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로짓 차이가 마이너스 1.70이라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바꿔주면 오즈 레이시오, 이게 로그기 때문에 이 왼쪽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로그를 이제 제거해주면 이쪽이 엑스포넨셜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오즈 레이시오입니다. 이게 오즈 레이시오. 그래서 이거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1.70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계산하면 0.182가 나오는 거예요. 0.182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70이다. X1이. 그 얘기는 X1이 한 단위 바뀌면 0에서 1로 바뀌면 오즈 레이시오가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 변화율로 계산을 하면 이 공식을 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공식을 써보면은요. 자, 100을 곱해주고요. 0.182 마이너스 1을 하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81.8%가 나옵니다. 네, 마이너스 81.8%. 이 얘기는 뭡니까? 거리가 1시간 이내인 경우에 오즈1은 행사 거리가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인 경우에 오즈1은 이내인 경우에 오즈0에 비해서 81.8%만큼 더 작다는 거예요. 더 낮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우리가 X2가 20인 조건에서 X1이 0일 때 오즈는 이것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한번 확인했어요. 1.011이었어요. 근데 X1이 1일 때 오즈는 0.826이에요. 0.826. 그러니까 결국 보면 1.01에다가 81.8%가 줄었다고 했으니까 이때 오즈에다가 81.8%만큼 더 낮아져서 이게 0.184가 되는 겁니다. 0.184. 그러니까 이때 이 X1이 1일 때 이 오즈는 이 결과적으로 0.184가 나오는 거로 계산이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연속 변수 X2의 회귀개수를 한번 볼까요? X2의 회귀개수가 마이너스 0.18인데요. 이 경우에는 동일한 X1이 이번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행사비가 2만 원에서 1,000원 올라서 한 단위 늘었어요. 그때 로짓은 한 단위 늘었을 때 오짓은 2만 원일 때 로짓에 비해서 0.18만큼 작아진다 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 X2의 값이 21일 때 오즈, 이 오즈에 로그 붙인 로짓 있죠. 이것과 X가 20일 때 로짓, 이 차이가 마이너스 0.18이다 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이제 오즈 레이시오로 계산하면 오즈 레이시오가 0.83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즈 레이쇼가요. 그러면 이거를 변화율로 계산을 하면 0.835 마이너스 1하고 100을 곱해주니까 퍼센테이지로 마이너스 16.5%가 나오네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 행사장으로부터의 거리가 동일한 조건에서 참가비를 2만원에서 1,000원 인상할 경우에 오즈1은 2만원일 때의 오즈 제로에 비해서 16.5%만큼 낮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16.5%만큼 이게 이제 낮아지면 여기에 이것 대비 16.5%를 적용하니까 그게 0.167이 나와요. 이만큼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X1이 X2가 21,000원일 때 그때 오즈는 0.843이 된다는 겁니다. 0.843이 된다는 얘기는 그 행사에 참가할 확률이 참가하지 않을 확률의 0.843배에 불과하다 이 얘기죠. 한 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참가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이 경우에는요. 이 회귀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서 각각의 오즈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자, 회귀 분석 결과를 해서 이 오즈를 계산을 했더니 X1이 0이고 X2가 20일 때 오즈는 1.10이고요. 1일 때 그 참가비는 동일한데 거리가 더 늘어날 때는 오즈가 0.184고요. 그 다음에 오즈가 0이고 참가비가 1,000원 올랐을 때 오즈는 이거거든요. 네. 이렇게 계산해서 이 오즈 레이쇼를 이 거리가 바뀔 때 오즈 레이쇼를 계산해 봤더니 0.182. 그 다음에 이 가격이 거리는 0으로 동일하고 가격이 1,000원 올랐을 때 오즈 레이쇼가 계산했더니 0.835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0.182, 0.835 이렇게 나온 걸 앞에서 우리가 보면 앞에서 연속 변수 x2의 한 단위 변화로 인해서 오즈 레이쇼가 0.835 된 거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이 앞에 x1이 한 단위 바뀔 때 오즈 레이쇼가 0.18이라는 거는 뒤에서 우리가 오즈 레이쇼를 직접 구해서 그 비율을 계산해 본 결과랑 동일하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 설명 변수 xk가 한 단위 바뀌는 걸 기준해 봤는데 몇 배만큼 바뀔 때 c 단위만큼 바뀔 때는 어떠한가 했을 때는요. 그때는 그 회귀 개수 앞에 그 c 단위만큼 두 단위가 바뀌었으면 2를 곱해주고요. 세 단위가 바뀌었으면 3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율로 치면 이 c 단위만큼 여기에 c를 곱해서 이렇게 해서 변화율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행사 참가비를 3만원에서 3,000원을 인상했다. 여기 2만원이었죠. 2만원에서 3,000원을 인상하면 이때는 1,000원이 한 단인데 3,000원이니까 C가 3이 되겠죠. 이런 경우 같으면 바로 마이너스 0.182 그 개수였는데 거기에 3을 곱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세 단위를 한꺼번에 올릴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로지스틱 회귀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2항 종속 변수일 때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활용할 때는 그 특정한 독립변수의 값이 주어질 때에 y가 1일 확률,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데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독립변수의 앞에 있는 회귀 개수가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조건부 사건 발생 확률의 변화 양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즈 레이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할 수 있다 하고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